과일나무들은 실생을 키워서 다음에 접목을 해서 또 1년을 길러죠. 근데 그 일반적인 과일나무 생산 방법은 뭐 사과 같은 경우는 26대목, 뭐 체리 같은 경우는 뭐 기세라 대목, 뭐 이렇게 대목이 또 이름이 붙는 경우가 있어. 일반 나무들은 그냥 씨를 뿌려서 그 위에다 접목만 하면 돼. 사과나 체리, 포도 같은 세 가지네. 포도까지. 이렇게 해서 대목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목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세력의 차이예요. 세력의 차이. 자, 세력이 센 나무들은 어떻게 해야 돼? 세력을 낮춰야 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대목을 써서 그걸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과하고 체리 쪽에 가장 많이 이제 접합을 많이 해서 쓰는데, 사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사과는 여러 가지 대목이 있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M9하고 M26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이 그걸로 많이 유통이 되고, 현재 우리도 이제 그거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M9하고 M26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M9이라는 대목, M26 이게 이제 외성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의 명칭이 M9, M26이라는 게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그걸 접합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사과 같은 경우는 대목을 안 쓰게 되면은 사과 열매가 크다 보니까 너무 높이 자라면 어떻게 돼, 나중에 열매 따기가 힘들잖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다 보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은 과일나무들이 자꾸만 축소가 되는 거예요. 작게 만들고. 그걸 외성화 시켰다가 하지, 외성화. 그죠? 외성이라는 게 큰 나무를 작게 만든다. 그래서 외성 대목을 쓴다는 거죠. M9을 쓰냐, M26을 쓰냐, 그 차이인데. 자, M9하고 M26의 차이는 뭐냐면은, M9은 극외성이고, M26은 준외성이야. 똑같은 번식을 했을 때 M26은 M9보다 당연히 더 크겠지. 그만큼 힘이 좋은 거죠. 그죠? M9은 그만큼 더 작겠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또 번식 방법이 있는데, 사과는 실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작은 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자, 실생은 뭐야? 씨를 뿌려서 씨가 나온 상태에서 일반 과일들은 바로 그 품종을 접목을 하지만은 사과는 대목을 또 접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과는 꽃사과로 해서 씨를 써. 그래서 1년을 키워서 거기다 대목을 26이나 M9으로 대목을 접목을 한 번 더 한다고, 그죠? 대목 길이를 40에서 50cm라는 게 가장 적절해. 그럼 1년에 크면은 뭐 40에서 50cm 더 크겠죠? 그러면 다시 봄에, 그 다음에 이듬해 봄에 4, 50cm를 잘라서 거기다가 다시 이제 품종을 접목하는 거죠. 일반 과일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외성 대목이 중간에 한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뿌리가 하나 있고 중간에 대목이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품종이 들어가요. 부삼은 부삼, 뭐 홍남은 홍남, 그죠? 그러면 접목을 몇 번 해? 두 번 하죠. 그럼 이게 뭐야? 이중 접목이야. 그러니까 이중 접목인데 대목이 뭐예요? M26, M9. 거의 대부분 이중 대목은 26 대목을 많이 써요. 일반 과일들은 접목 1년생 묘목을 생산하는데 몇 년이 걸려? 2년. 2년이 걸리지. 근데 사과는 몇 년이 걸리겠어? 3년. 3년이 걸려. 1년 더 길러야지, 그죠? 대목을 중간에 쓰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작은 묘. M9과 M26이 있는데 M9이 조금 더 외성이라겠죠. 근데 이중 대목보다 더 외성인 게 뭐야? 작은 묘야. 더 작게 키우는 게 이제 작은 묘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작은 묘가 처음 개발이 됐을 때는 작은 묘를 쓴 나무하고 이중 대목 쓴 나무하고 옛날에는 가격 차이가 3, 4배 났단 말이에요. 농가에서는 그런 3, 4배까지 돈을 주고서 차이가 부담이 됐겠지, 옛날에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작은 묘를 많이 쓰고,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작은 묘는 뭐냐면 거는 그것도 똑같아. M9, M26이 있어. 이거 갖다가 실생을 사용 안 하고 자체적으로 삽목을 해서 뿌리를 내는 거죠. 삽목한 것들은 이 나무 자체에서 뿌리를 내기 때문에 약간 천근성이에요. 뿌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씨는 거의 직근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힘은 당연히 씨로 실생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죠? 나무는 뿌리가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그만큼 나무가 많이 크는 거예요. 뿌리가 약간 옆으로 뻗어버리면은 나무 자체도 체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덜 크고. 그래서 씨로 한 것들은 그만큼 뿌리가 많이 깊게 뻗기 때문에 그만큼 나무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과나무 이중 대목 보면은 막 나무 하나가 막 2m씩 되고, 그런 밑에 뿌리가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 예. 근데 자, 더 중요한 게 뭐야? 사과를 심을 때는 원래 뿌리가 있죠. 접목이 한 번 돼 있고 여기 또 접목이 또 한 번 돼 있죠, 그죠? 두 번이 돼 있. 여기 한 번 돼 있고 대목에 접목 한 번 했었고 또 대목에서 또 이제 품종으로 접목이 한 번 더 돼 있겠죠. 이렇게 일반적인 나무들은 거의 커트를 많이 하죠. 사과는 커트를 하면 안 돼. 어지간하면 일부러 얘를 안 키우려고 대목을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커트를 하면 어떻게 돼? 의미가 없어. 자르면 자를수록 어떻게 돼? 나무가 힘이 더 좋아지겠지, 그지? 그러면 대목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죠, 그죠? 대목을 사용하는 이유는 나무 자체를 외성화 시켜가지고 안 크게 만드는 거라고. 그죠? 자, 그러면은 심을 때는 이 뿌리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는 어떻게 심어요?
접목 부위까지 심는다겠죠, 그죠? 근데 사과는 예외예요, 사과는. 그래서 사과가 중요한 게, 사과는 이 대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목 두 번째 접목 부위보다 한 4cm나 5cm 밑에까지 심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깊겠지. 일반 나무보다 한 3배 정도, 2-3배 정도 더 깊게 파야 되겠죠. 그만큼 힘들어. 그러니까 포크레인 같은 거로 많이 판다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래서 포크레인을 파서 뭐 이렇게 여기까지 넣는다고, 그죠? 그러면은, 자, 이 뿌리가 있단 말이야. 이 뿌리를, 외성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외성에서 얘들은 이 뿌리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뿌리로 키우려고 대목을 쓴 거예요. 이 자체에서 뿌리가 형성이 돼서 이 뿌리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 뿌리. 지금 현재는 뿌리가 없겠지. 근데 땅속에 묻어져 있으면 여기서 뿌리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깊이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뿌리는 태화를 시켜야 돼. 태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접목된 비닐을 안 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쪼여서 뿌리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여기서는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걸 써야 돼요, 여기는. 비닐을 풀지 말든지, 아니면 비닐이 없으면 철사로라도 감아서 여기를 뿌리를 없애버려야 돼. 당장 없애면 안 되지, 그지? 얘가 1, 2년 동안 살아나가야 되니까. 당장 없애면 안 되고, 서서히 없애줘야 여기서 뿌리가 형성이 되고, 이 뿌리는 없어지고, 얘가 살아가는 거예요. 실생이라는 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세력이 약해졌겠지, 그지? 그래서 대목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세력이 약해지면은 일반 과일들은 어떻게 돼? 이렇게 가지가 나오겠지. 일반 과일 나무들. 대목을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겠지. 세력이 이렇게 가지가. 그죠? 자르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반 과일 나무들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지를 벌리는데 얘들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라버리면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없어. 이거 잘라버리면은, 그죠? 가수원을 보면 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대신에 지주대를 받쳐야 돼. 얘들은 실생 뿌리가 아니다 보니까 깊게 못 박아. 이게 깊이 심는 이유도 얘들 자체적으로 깊이 못 박으니까 미리 심어놓는 거야. 그래야지 얘들 지탱을 한다고, 나무를. 만약 이걸 이만큼 심어놔봐. 그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지탱으로 쓰러진다고. 힘도 약한 것도 어지간히 약해야지 너무 약해버리면은 과일을 못 따라. 중간에 떨어져 보인다든지 병이 많이 온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죠? 어느 정도는 지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깊이를 갖다가 이 깊이를 심어줘야 돼. 이해했지? 응? 그래서 사과는 심는 방법이나 접목 방법이나 이게 생산하는 방법이 일반 과일하고 틀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작은 묘를 알아보자. 작은 묘는 자체적으로 필생 뿌리가 없는 거야. 이게 자체적으로 세력이 약해지겠지, 그죠? 자, M9하고 M16하고 두 가지가 있으면은 내가 M9을 선택할 건지 M16을 선택할 건지는 이제 농가에 맡겨야 되는 거고, 묘목회사에서는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거지. 이럴 때는 이게 좋다, 이럴 때는 이게 좋다. 지금은 이제 작은 묘를 쓰는데 M9 작은 묘하고 M16 작은 묘하고는 일단은 작은 묘 자체가 나무를 작게 기르기 때문에 힘으로서는 M16이 낫겠죠, 그죠? 열매와 과일이 큰 것들은 더군다나. 우리도 대부분이 지금 엠브라든 사과를 지금 작은 묘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M26이 훨씬 낫죠. 작은 묘도 똑같아. 심는 방법은 똑같아. 자, 다만 실생 뿌리가 없다는 그 차이점 하나야. 작은 묘는 이 대목에서 뿌리가 다시 형성이 돼서 새로 만드는 거지, 뿌리를, 그죠? M26이나 M9 대목을 갖다가 꽂아서 뿌리를 내리겠죠. 4-5cm 위에다가 다시 이제 홍로를 붙일 수도 있고, 뭐 부사를 붙일 수도 있고, 뭐 우리는 이제 엠브를 많이 붙이지만은 엠브를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식을 할 때도 처음에는 이제 묘목 생산할 때는 이만큼 이제 노출되겠죠, 그죠? 대목이, 그죠? 근데 이제 이식을 할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작은 묘는 한 번 접목하는 거예요. 두 번 접목이 아니야. 그 부분에서 한 4-5cm 밑에까지 깊이 이만큼을 심어주는 거죠. 얘는 뿌리가 있지만은 여기서 또 뿌리가 또 내려. 얘 자체는 원래 자체가 청근성이라 뿌리 자체를 많이 못 내리기 때문에 뿌리가 있는 상태이지만은 얘를 죽이면 안 돼. 얘는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얘 뿌리 같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똑같이 기르면 되고, 얘들도 똑같이 사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기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과는 이런 식으로 길러서 이제 생산을 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체리.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제 뻗지라고 하죠, 뻗지. 왕뻗지라고 해서 일반적인 체리가 있었는데, 원래 뻗나무하고 체리하고 비슷해. 거의 똑같다고, 사춘지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뻗나무 같은 게 가로수 같은 데 보면 엄청 크죠. 엄청 큰 뻗나무 실생을 사용해서 체리를 접목을 해버리면은 나무가 너무 많이 커. 막 4-5m, 5m, 6m 막 이렇게 커버려. 그럼 세력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지? 힘이 너무 좋아. 힘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돼? 열매를 생산을 안 한단 말이야. 열매 생산 안 하고 저 혼자만 크려고 그냥 막 난리 났지, 그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대목을 쓰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기세라 5번하고 6번하고 뭐 크림슨 뭐 5번, 6번을 쓰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평준화가 많이 됐지. 크림슨 5번하고 이제 기세라 6번을 많이 쓰는데, 보통 기세라 조금 습에 약하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장마 기간이 있는 나라에서는
기세라 같은 경우가 배수가 좀 안 될 때는 그래서 여름에 많이 죽는다고. 배수가 꼭 잘 되는 땅에서 심어야 돼. 그리고 기세라 5번하고 6번이라는 게 있는데 5번은 좀 더 외성이고 6번은 조금 덜 외성이거든. 체리는 너무 외성을 쓰다 보면은 나무가 열매 생산량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세라 5번은 거의 이제 많이 안 쓰고 거의 6번 위주로 기세라 6번 위주로 거의 많이 쓰고 크림슨은 그에 반해서 기세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무가 좀 더 많이 커. 더 많이 크는 대신에 좀 수배는 조금 더 강하다고 보면 돼. 이제 크림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이나 이런 서양 쪽에서 많이 쓰는 대목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크림슨 대목을 이제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수배는 좀 더 강하다 보니까 장점이 조금 더 있는데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세라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고 그 차이점은 나무를 낮게 길러서 열매를 빨리 맺게 하냐 아니면은 나무를 크게 길러서 뭐 조경수로 기를 거냐에 따라서 내가 조경수로 기를 거라고 하면 뻗나무 대목에다가 써야 돼. 뻗나무 버시에다가 체리를 접목을 해서 길러서 이렇게 생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체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로수로도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외성 대목 사용하는 게 아니라 뻗나무 대목을 사용해서 이제 크게 길러서 많이 들어갔죠. 체리나 사과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품종도 품종이지만 이 대목을 뭘 사용했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콜트 대목이지. 콜트 대목 블랙골드라든지 스위트하트, 라핀이 일부가 콜트 대목이 있어. 콜트는 조금 약간 외성도 아니고 뭐 일반 대목도 아닌 약간 중간 정도라고 봐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외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콜트는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생각을 하면 돼. 일반 대목과 외성 대목의 중간 정도. 그래서 체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번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목 중에서 이제 포도가 되죠, 포도. 자, 포도는 대목을 쓰는 이유가 다른 나무하고 틀리게 힘이 좋게 만들어야죠. 포도는 또 예외예요. 기존에는 다 삽목으로 해서 포도를 다 생산을 했다고.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거의 한 7, 80%는 다 삽목으로 사용했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전목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과실이 커지고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목을 사용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포도는 전목을 안 한 것들은 이 송이를 매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적게는 15송이에서 많게는 뭐 25송이 정도까지 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더 많이 달고 싶어도 못 다는 거야. 왜? 더 많이 달면은 나무 열매가 열과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낙과가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단점 병균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이 달고 싶어도 못 달아. 그래서 이제 전목을 요즘에는 많이 심는 이유가 전목을 심으면은 삽목보다 두세 배 정도 열매를 더 달거든. 그래서 이제 전목을 요즘에는 이제 많이 심는다. 그 묘목 가격은 더 비싸겠죠. 일반 삽목보다는. 그만큼 전목이 좀 더 까다로운 면도 있고. 그리고 전목은 보통 우리 여기 이쪽 지역에서는 18808이라는 대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저쪽 이제 남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OBB라는 대목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도 다 18808이라는 포도 대목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통적으로 한 40cm 정도 높이에서 접목을 한다. 작은 묘처럼 꺾꽂이를 사용해서 40cm 정도 높이에서 접목을 해서 다시 올리는 거야. 포도는 다른 나무하고 틀리게 위로 키우는 나무가 아니라 유인을 한다고 하죠. 유인을 해서 이제 기역자나 T자로 이렇게 만들어주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크기 때문에 뭐 크게 키울 필요도 없고 딱 그 정도 크기만 키워서 하게 되는 거고 대목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심어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접목 부위까지는 안 심어줘도 돼. 처음부터 다 이렇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만 내게끔만 심어주시면 될 것 같고. 비닐은 되도록이면은 가을에 식재가 들어가도 봄에 풀어주는 게 좋아요. 가을에 풀어주지 말고. 삽목을 심었을 때는 삽목은 열매가 조금 열린다겠지. 1.5m나 이렇게 정도 심고 전목을 심을 때는 그만큼 많이 열리니까 이렇게 가지가 많이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한 3m에서 5m까지 더 넓힐 수가 있는 그런 되는 거죠.